네, 이번에는 다양한 자산, 투자 정보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INFCL 김세희 컨설턴트 모시고 최근 변동성이 커진 암호화폐 시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그 비트코인 트럼프 말 한마디에 롤러코스터를 탄 듯한데 10만 달러까지 갔다가 최근에 좀 다시 좀 급락이 나왔고 비트코인의 변동성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저는 이제 변동성 같은 경우가 트럼프에 의한 이제 변동성이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2월 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세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면서 사실상 전반적인 시장 약세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개별적으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이제 가상자산에 한해서는 이제 3일, 한국 시간으로 3일이죠. 전략자산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서 약간의 반등, 거의 한 하루 사이에 한 10% 정도가 올랐던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러면서 어느 정도 지금 단계에서는 좀 조정을 받으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7일 또 암호화폐 서밋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변동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서밋 7일에 있을 암호화폐 서밋까지는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건 지금이 비트코인을 저가에 살 기회인가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바닥 신호가 나왔다는 주장도 있고. 네. 저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현재 구간에서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무리해서 지금 단기라고 이제 판단하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인 호재들 저희가 네. 생각하는 당장의 7일 이벤트나 혹은 이슈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구간마다 괜찮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가 1년 이상 혹은 트럼프 행정부의 전체 기간을 봤을 때는 현재 구간에서는 굳이 불확실성에 베팅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저는 이제 8만 한 5천 달러 언더에서는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리스크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흐름을 짚어주셨고요.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트럼프가 이제 암호화폐를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는 발언이 있었고 그 발언이 이제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좀 키웠는데 이번 발언 관련해서 비축이냐 축적이냐 단어 또한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고요. 지금 이번에는 비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추가 매입 기대감이 커졌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아마 단어 사용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요. 이제 그 동안은 이제 스톡파일이라고 해서 이제 사실상 비축에 가까운 보유에 가까운 단어들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네. 이제 이번에는 트럼프에서 리저브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네. 이제 두 개의 궁극적인 차이는 기존에 있던 것을 보유하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이제 매입을 하냐 요 차이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거는 시장에서 조금 더 매입을 하겠다, 재무부에서 조금 더 비트코인을 중장기적으로 매입하겠다라는 의지로 좀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매입을 하겠다라는 기대감이 좀 커져 있다. 암호화폐가 전략자산의 지위를 갖기까지는 어쨌든 미국 의회 승인도 좀 필요할 테고요. 전에 이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이런 소식들은 저희가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 비축 전략 관련 법안이 어디까지 좀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실 이제 비축 관련된 법안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전부터 좀 진행이 많이 되었었는데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전체에서 한 32개 정도가 관련 법안을 추진 중이거나 좀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이외에는 사실 개별 주마다 굉장히 상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봤을 때 가장 앞서 있는 단계는 유타주 그리고 애리조나 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유타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최종 단계, 이제 승인만 받으면 되는 단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애리조나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립토 정책을 펴고 있는 주기 때문에 사실상 하원 의결만 남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사실상 하원 표결만 남은 상태다라고 전해주셨고요. 미국의 그 암호화폐 전략자산 계획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이제 탈달러화를 추진하는 브릭스 등의 국가가 비트코인을 좀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이 부분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상 이제 현재 트럼프의 기조는 아무래도 러시아를 좀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브릭스 차원에서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거나 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개별 국가로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표면적으로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없지만 네. 그렇지 않은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에 이제 비트코인을 통해서 무역 결제를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략 자산으로 선포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선포를 하고 있다. 결제에도 무역 결제에도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전해주셨습니다. 트럼프 발언에서 또 주목할 것이 비트코인만을 매입하는 게 아니라 그 외 뭐 특정 코인 4개를 뭐 지목을 했는데 이더리움과 뭐 리플, 솔라나 그리고 카르다노 이 비축 대상으로 언급을 했는데 이 코인들이 뭐 다른 코인들과 좀 차별화되는 지점은 어떤 점이라고 봐야겠습니까? 사실 뭐 차별화되는 지점들이야 굉장히 많겠지만 네. 이제 저희 입장에서도 가장 궁금했던 건 왜 이 5개가 포함이 됐고 특히나 비트코인 외에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코인들을 포함을 시켰을까에 저는 좀 포인트를 맞춰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일단 이제 사실상 비트코인 외에 이제 4개의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가장 그래도 오래되고 좀 어느 정도 사용성을 인정을 받은 코인들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얘네들을 포함을 왜 시켰을까에 대한 질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속해서 이제 자산 가격을 좀 중요시하다 보니 페드의 이제 금리 인하 요구를 굉장히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사실상 계속해서 금리 동결을 해왔고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 유동성을 생길 수 있는 방안으로 저는 알트코인을 포함한 전략자산을 비축을 좀 선언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제 개인적인 뭐 의견이 포함된 거기도 하지만 네. 실제로 만약에 비트코인만 이제 전략자산으로 선포를 하게 되면 사실상 개인들은 이제 아무래도 비트코인은 가격이 올라가겠다라고 네. 하기 때문에 보유를 계속해서 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이제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른 자산에 대한 유동성은 또 메말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어떻게 보면 이제 과도기에서 알트코인들을 좀 활용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도기일 수도 있다. 트럼프가 그럼 꼭 집은 이 5개 코인이 앞으로 이제 뭐 시장의 주도 코인이 된다고 봐야겠습니까? 사실상 비트코인을 외에 저는 주도 코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구간마다 다르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당연히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만 확실히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것 같고요. 다만 아직 코인 시장에서는 그거보다는 단기적인 센티멘트나 혹은 밈코인처럼 굉장히 가볍고 어떤 이슈들이 있는 것들이 사실상 시장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최근 암호화폐 시장을 보면은 알트코인의 대장으로 꼽히는 이더리움이 유난히 좀 뭐 부진했다라는 분석들도 나오던데 시장 급락 이후 뭐 다시 반등할 때도 솔라나 뭐 리플이 많이 오른 반면에 이더리움은 오히려 하락하기도 했다. 그 원인은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가격 상승의 트리거가 부족했다가 이제 대표적인 어떤 이유라고 할 수 있지만 네. 사실상 저 개인적으로는 좀 굉장히 포지션이 애매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이제 이더리움은 도대체 왜 안 오르냐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네. 나오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한 답변도 굉장히 시각이 굉장히 다 다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다른 자산으로 이제 가는 것만큼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대표적인 게 이제 ETF를 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르지 않았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상 기관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ETF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같은 포지션인 더 리스크를 감수하고 이더리움 ETF에 베팅할 이유가 확실히 매력도가 떨어지고요. 네. 반대로 뭐 솔라나나 혹시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밈코인 생태계가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고요. 뭐 혹은 신규 코인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자본이 몰리는 특성상 사실상 다른 코인 대비해서는 매력도가 좀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흐름도 좀 잘 봐야겠고 비트코인이 어쨌든 10만 달러대를 향해서 뭐 상승하던 시기에 밈코인들의 인기도 좀 대단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과 같은 이런 주도 코인 흐름과 밈코인의 흐름 이게 차별화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차별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민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트럼프 코인이 사실상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에 상장을 하면서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줬고 그게 이제 기존의 유동성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밈코인만 왜 상승하냐 네.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보시는 것 같이 밈코인은 굉장히 빠른 상승을 이제 가져가고 마찬가지로 하락 또한 굉장히 빠르게 이제 발생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주도 코인들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은 내러티브를 만들 수는 있지만 밈코인이 그 외에 주도 코인으로서는 작용하기 전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그 코인 흐름은 그 구간마다 다 전 다르게 차별화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밈코인 변동성으로 볼 때 주도 코인과의 차별화는 있을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이 과연 뭐 어떤 건지, 어떤 장점 가지고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 설명해 주실까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말 그대로 이제 스테이블하다라는 의미인데요. 기존의 코인들이 굉장히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그래야 이제 거래에서 발생하는 어떤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용도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많은 종류의 스테이블 코인들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코인들 그리고 사용성이 가장 많은 것들은 이제 미국 달러에 패깅됐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 규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2,100달러 정도를 넘어선 상태인데요. 이제 이 공급량이 저희 2021년도 불장 때 대비해서도 거의 한 10배 정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면 중요하냐? 그리고 이 늘어난 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라고 하면 그만큼 이 코인 시장의 유동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측정하는 데 중요하고요. 실제로 이제 뭐 원화로 바로 거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해외 거래소에서 이제 거래하거나 거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저도 마찬가지로 뭐 테더나 USD, DT, 뭐 USDC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얼만큼 거래되는지 그리고 이 시장에 돈이 어느 정도 있는지 좀 측정하는데 좀 유의미한 지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량이 늘고 있다. 유동성을 좀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조언을 해주셨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최근에 연내 뭐 스테이블 코인 시장 진출을 시사했다라는 소식도 있는데 이 내용이 암호화폐 뭐 시장 전반에 호재가 된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이 뉴스 자체가 사실상 가격에 반영되는 걸로는 사실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미 굉장히 많은 은행들에서 사실 스테이블 코인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렇게 BOA에서 이제 진출을 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미국 안에서 관련된 이제 규제들이 굉장히 완화되고 그리고 이걸 육성하겠다라는 좀 의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센티 자체에 긍정적인 건 맞지만 네. 이게 개별적으로 특정 코인의 가격을 유발하기는 어렵다. 특히나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엔 가격이 일정하게 유지돼야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스테이블 코인 자체에 반영되기도 어렵고 이게 다른 코인의 가격 트리거로 좀 발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냥 산업 전반의 긍정적인 뉴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뉴스 정도로 받아들이면 된다. 지금 나눈 뭐 얘기들 외에 뭐 비트코인 시장에 좀 호재가 될 만한 이슈들 어떤 것들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사실상 제가 앞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7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암호화폐 서밋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현재 좀 주목받고 있는 코인베이스라든지 뭐 리플, 그 다음에 스트레치 이런 기업들의 CEO들이 참석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미 시장의 관심은 그럼 준비금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될지 이런 것들에 이제 쏠려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나오는 어떤 멘트들이나 코멘트에 따라서 시장이 굉장히 좀 호재로 반응하거나 이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단기 호재일 것 같고 한 달에서 2달 정도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트럼프 2기에서 전략자산을 어느 정도로 이제 규제를 하는가 그리고 현재는 SEC에서 굉장히 많은 소송들을 취하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정권이 바뀌기 전에 이제 제기됐던 소송들이 굉장히 취소되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 중에서도 좀 큰 건들은 굉장히 좀 호재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점들이 좀 전반적인 시장에서 움직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7일에 미국에서 있을 코인 서밋을 좀 주목을 해서 봐야겠습니다. 반대로 뭐 우려되는 부분, 글로벌 자산거래소 바이빗 해킹으로 암호화폐 시장 뭐 충격을 받기도 했는데 근래에는 뭐 양자 컴퓨팅 기술이 발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암호화폐가 뭐 지속 가능할 것인가 이런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대응해야겠습니까? 사실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네. 질문이고 사실 이번 바이빗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북한 해킹의 소행으로 이제 밝혀졌고 네. 사실 양자 컴퓨터의 기능과는 어느 정도 좀 동떨어져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양자 컴퓨팅과 그 다음에 이 암호화폐 모든 것들의 이제 연관성을 볼 때 실질적으로 양자 컴퓨팅이 이 뭐 비트코인을 포함한 대다수의 뭔가의 모든 로직들을 다
다 해킹할 수 있다라는 수준이 되면 저는 그 정도는 이제 사실 기존 금융의 어떤 모든 시스템을 다 읽어드릴 수 있는 수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1대1로 대응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보신 거와 마찬가지로 거래소 내에서 얼마든지 해킹을 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게 꼭 특정 자산 그리고 이게 너무 많은 코인들이 상장이 됐기 때문에 루트를 확인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 여지는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킹에 대한 리스크는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암호화폐 전반이 최근에는 좀 부진한 모습임에도 스탠다드 차터드 같은 경우는 올해 비트코인이 20만 달러를 돌파하고 트럼프 퇴임 전에 50만 달러에 이를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 앞으로 이제 가격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저도 너무 놀라서 이제 이 보고서를 본 적이 있는데요. 네. 사실 이 레포트의 이제 중요한 전제는 어쨌든 트럼프가 지금 제시한 공약들이 어느 정도 다 지켜졌을 때를 기준으로 지금 제시한 가격이긴 합니다. 네. 예를 들면 암호화폐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채굴에 대한 인센티브, 채굴 업체들 특히 이제 트럼프에서 강조했던 건 모든 코인, 특히 비트코인은 다 미국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모든 해외에 나갔던 기업들이 다시 아메리카로 돌아와야 한다. 네. 이런 내용들부터 그다음에 규제, 일반적인 규제들이 풀린다라고 하면 굉장히 수많은 암호화폐 관련된 파생 상품 그리고 금융 상품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 1%씩 다 어느 정도 기관 자금이 유입이 됐을 때 이제 가격을 예상한 거기 때문에 저 또한 이제 만약에 모든 공약들이 지켜진다라고 했을 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개별적인 공약도 중요하지만 이거 외에 유동성이 풀려야 사실 비트코인 외에 다른 자산으로 충분히 가격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페드의 이제 금리나 기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해 비트코인이 20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공약이 모두 실현이 됐을 때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INFCL의 김세희 컨설턴트와 가상자산 시장 점검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